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또 오늘 기출문제 또 한강 우리가 또 촬영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앉아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이제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어때요? 좀 자신감을 좀 얻었나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꾸준히 한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는 실력보다도 뭘 원하는 겁니까? 성실성과 인내력을 요망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하기 전에 그래요.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이는 먹지는 않았어요. 딱 50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저한테 물어보거든. 50살을 처음 살아보니까 그래요.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도 준비하시는 처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가멜차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럼 선생님 내년에 그러면 51세는 더 열심히 살아야죠. 왜? 처음이니까. 60이 돼도 또 우리 처음으로 생활하니까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가슴이 설레고 벅찬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거 의미입니다.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도 고민하는 속에서 실력이 발휘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기출문제 자 206페이지 대표적으로 3번을 문제 3번을 한번 보죠. 자, 206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3번에 관해서는 요거 샘플 문제로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자, 확정 판결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이 옳은 거예요. 틀린 것이네요. 자, 틀린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 분할 판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은 187조 사유가 되죠. 근데 우리 형성 판결 자체는 공동 신청이 되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이야. 단독 신청이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이제 달력을 준비해야죠. 단독 신청에서 공단. 공유물 분할 원유라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공단. 이번에 성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 줄잖아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X다라는 거네. 그러면 X와 관련돼서 2번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우리 판결에 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성소한자만이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A적으로 패소한 등기 의무자,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어때요? 바로 A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번은 X가 됩니다. 자, 3번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소송의 변론 전개로 사명하였다면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받겠죠. 그러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채권자 제2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자, 알았을 경우. 자, 줄쳐놓고 그 위에다 기판력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기판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기판력이에요. 채권자, 채무자가 알았다면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성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래서 영어는 대표적인 기판력이에요. 기판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요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바로 기판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판력과 관련돼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등기 신청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러면 이행 판결은 등기에 강제 집행력이 쭉 발생하겠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전가.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야. 판결은 10년의 시효에 걸리지만 그 시효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는 우리 잘 잡아놔야 돼요.
판결의 등기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에요. 자, 문제 4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우리가 보죠. 자, 병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가까우리 건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가까우리 건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대. 그러면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가까우리 되죠. 병은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는 거죠. 당사자는 누가 되죠? 가까우리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맞다. 자, 2번입니다. 자, 17세인 갑은 이 말은 미성년자라는 거죠.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인 갑은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성년자는 어때? 미성년자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란 가구를 최초로 개선하는 등기잖아. 그러면 미성년자한테는 단지 해약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2번은 X가 돼요. 그러면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 능력. 등기 신청 능력을 갖지 않는다. 가점. 2번은 X입니다. 자, 3번의 성년 후견인 갑은 자, 피성년 후견을 대리하여 대리 동그라미.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 자,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나 예적으로 대리인 신청이 있죠. 제3자의 신청, 대리 신청할 수 있다. 4번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죠.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맞고요. 자, 5번의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이임받은 어리, 뼈피 한정 후견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래서 이 등기 신청의 적격 능력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좀 보완한다면 자, 등기 신청 능력이라는 게 있고 적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죠. 자, 유아입니다. 유아 2살짜리라고 그랬죠. 자, 유아 2살짜리는 등기소에 갈 수 없어.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2살 앞으로 등기 신청 등기는 해줄 수 있죠.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다르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유아는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는 대표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가 뭐냐? 대표적으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일 바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을 그러면 오는 대표적인 당사자 능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 포인트와 관련돼서 자, 4번은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능력을 등기 신청 적격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이네.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자,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고요. 자, 등기필 정보와 등기 완료 등기소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권리정이죠. 권리정.
자, 등기 필 정보는 언제 작성해 주냐? 작성과 관련돼서, 작성 통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는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해 주죠. 자, 등기 완료 등기는 언제 통지해 주느냐?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뭐예요? 불일치할 때 통지해 주죠. 그러면 등기 필 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의 공통점은 대표적으로 권리증의 의미가 있어요. 권리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5번도 정확하게 우리가 가물을 잡아 나가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보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여할 필요가 없는 자는 1번의 행정구역 변경이야. 행정구역 변경은 표제부야. 사실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할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전 등기의 등기명인. 자, 등기 신청인은 등기관이죠. 명인은 딴 사람 불일치하고 있네요.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의 관공서,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죠. 자, 등기 명인은 누굽니까? 관공서고, 등기 신청인은 관공서고, 명인은 딴 사람이죠. 자, 4번에 판결이 한 성선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서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의무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로 이 관계만 알았다면, 이 관계만 등기 필 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의 관계만 알았다면 이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등기 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이거는 잘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대표적인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바로 보전, 자, 설정이라는 단어, 이전이라는 단어, 보전, 설정, 이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설정, 그 다음에 이전의 가등기, 설정, 이전의 가등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가 추가되는 대표적인 변경과 경정 등기 안에서 제공해 주죠. 변경과 경정. 그래서 등기 필 정보는 보전, 설정, 이전의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그래서 문제 5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딱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6번입니다.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우리가 나왔네요. 자, 1번이죠.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달라요.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등기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우리 1번과 관련돼서는 개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개시. 자, 우리 개시 많이 했죠.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원칙. 자, 예적 측면으로서 등기관 직권 등기, 법원의 명령. 법원의 명령은 뭘로 잘라라? 이의 신청으로. 그러면 A는 법률 규정이겠죠. 그러면 우리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 하나,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완벽한 지문이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다. 자, 이번 지문은 애국에서 애 동그라미, 출입국에서 출, 그래서 외출. 그러면 또 나죠. 외출. 그럼 맞네요. 3번 지문은 등기원인이 권리소멸의 약정 동그라미, 약정 특약, 이런 단어는 툭 치면 부기등기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번은 맞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대표적으로 5년간 보존가 돼요. 그래서 10년 연구 보존 정보는 대표적으로 도면, 등기부, 그 다음에 신탁건부, 폐쇄등기부, 공동담보 목록, 대표적으로 매매 목록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을 보죠. 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경기 기록에 기록된 자, 행정구역에 대해서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이죠. 자, 문제 7번은 어디에서 끌어올까요? 여기서부터 끌어와야죠.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등기 강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부동산 등기법 대표적으로 1개월이 되죠. 1개월. 자, 두 번째 이제 명의신탁이 되죠. 명의신탁은 3년이 되죠. 3년. 자, 세 번째.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특별조치법.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우리가 문제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 5개의 주요 골자가 있죠. 바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있고요. 모두 생략 등기가 있고. 자, 검인계약서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특별조치법 주요 골자 여기 이제 특별조치법.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중간 모두 검인계약서. 그다음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게 되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보전 등기 2개, 이전 등기 2개 조심해야죠. 자, 그럼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A가 건물을 완성하지 않았고요. A가 건물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B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계약을 체결한다는 가정하에 한번 예를 들어보죠. 건물이 완성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된 후에 60일이 돼야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대장 등재일로부터 60일이 된다라는 거네. 자, 매매는 상호계약이죠.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그러면 이거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정이라는 것은 편무계약이죠.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그러면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문제 7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자, 갑은 혈액에 갑소의 X부동산을 부담없이 정여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각각은 정여 동그라미. 정여는 편무계약으로서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동그라미. X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맞네요. 이번에 특별한 사정이 없대요. 그럼 신청 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인텐 계약의 효력은 잃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정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여 계약의 체결일이 보전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죠. 자, 요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요게 이제 정여를 요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맞네요. 4번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여도 당연히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갑은 을에서 을은 중간 생략 등기 일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번에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만일 붙었죠.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아니라 잔금 지급일이 바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
시간에 기사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 문제 7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등기 강제입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 대표적으로 1개월, 명의신탁은 대표적으로 3년이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로서 중간 모두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응용하는 거 상당히 어렵죠. 특별조치법은 쉽지 않아요. 많이 이걸 정확한 틀을 외우지 않고 온다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해두고 문제 7번에 대해서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로서 한번 잘 정리해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자, 등기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질문 보죠. 1번은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접수식이 또 나왔네요. 그러면 1번은 맞는 이야기네요. 자, 접수 시기는 대표적으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는 뭐한 때, 바로 접수한 때, 완료 시기는 교합한 때입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지문입니다. 자,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 중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 집합 건물은 네 부분이라는 거예요. 전부에다가 네 부분이라고 써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네 부분을 합해서 한 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도 맞네요. 자, 3번 질문입니다. 등기의무자 2인 이상 경우 잘라요. 자, 직권은 통지죠. 등기의무자 2인 이상일 때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되겠죠. 등기의무자만 2인 이상이니까. 그래서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다. 어때요? X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4번. 등기하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할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자, 5번에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동그라미.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전산화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도 맞고요. 5번도 맞고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꾸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 특히 각하사유에서 29조 2호와 관련돼서. 자, 1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암기 코드, 전원 보상, 자, 자가용, 자, 그 다음에 자점보,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요. 자, 전원 보상은 뭐냐? 수인의 소유권 보전 등기권자 1인이 보전은 전원은 되나 장기는 안 된다. 자기가 일부 지분이죠. 상속도 맞는 그래서 전원, 보전 등기, 상속 등기, 자기 일부 지분은 안 됩니다. 자, 그런 용자는 그냥 쓴 거고요. 여기 가등기는 자기 것만더라고. 그래서 가등기는 일부 지분,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고. 전원, 보상, 자가용, 자점포. 자, 사유가 아닌 것은 공통가등기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자기네요, 자기. 일부의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래서 자가용, 요거는 된다고 그랬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왜 틀린지 봅시다. 1번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분가.
전유분강, 대지 사용권을 분리처분 금지 위반할 때 우리 토지와 건물은 집합 건물에서 건물과 토지는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은 가까사유. 3번의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을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는 대표적으로 수반성 위반이죠. 4번이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중 중복 등기는 할 수 없죠. 대표적으로 이중 지상권 중복 안 되죠. 이중 지상권, 이중 전세권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거죠. 자,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상일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는 등기가 안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원보상, 자가용, 자점보. 다시 한번 잡아요. 전원보상. 그러면 자, 보전 등기, 상속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지만 전원은 안 된다. 수인의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전원보상, 자가용, 자점보 이렇게 한번 외워서 올해는 단축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이네. 자, 법인 아닌 사단, 요거 대표적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론에서 요약집에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죠. 그러면 이익을 받기 때문에 통상보다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죠. 불이익을 받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건 그럼 10번의 정답은 바로 가자고요.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 왜 틀렸느냐? 2번 한번 봐봐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권리자에 한해서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이네. 자, 문제 11번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이의신청에 관련된 거죠. 이의신청. 그래서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이거 논점을 한번 잡아보죠. 첫 번째. 이의신청의 주체. 주체는 뭡니까? 자, 직접 이해관계인입니다. 간접 이해관계는 할 수 없어요. 직접 이해관계인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객체죠. 객체. 자, 이 신청에 대해서는 옳고 그런 거. 그래서 당, 부당만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옳고 그런 것은 대표적으로 이 신청은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은 대표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이 신청은 대표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는 신정거. 자,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네. 자, 이 신청이 제기하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 언제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없다. 자, 이 신청은 뭐다? 이 신청을 제기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대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 신청은 어디에다 제기하느냐? 바로 관할지방법원에다 제기합니다. 관할지방법원.
자, 이 신청서는 당의 등기서죠. 그러면 이 신청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체, 객체, 기준, 제기간, 효력. 이 신청, 이 신청서. 요거 나눠놓고 우리가 숙제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죠. 플러스. 대표적으로 어떤 걸 잡아야 돼? 부당의 종류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부당은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이 있어요. 자, 소극적 부당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작이 부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당의 종류를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부작이 부당, 옳고 그런 거. 자,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자기 부당이 되죠. 자기 부당. 자, 그러면 이거는 거부라는 단어와 거부, 그 다음에 혜택, 그래서 각하 이런 단어로 나와요. 각하, 거부, 혜택. 이거는 이제 수리와 실행이라는 단어겠죠. 수리와 실행. 그러면 부당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 내려갔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9조 1호 반드시 해오라고 그랬어요. 1호가 가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9조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대표적으로 자, 이 신청인 우리가 뭐죠? 자,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거부, 혜택, 각하. 혜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결함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거부했으니까 왜 거부했는지 다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죠. 이 신청에는 누구만 제기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극적 부당, 자기 부당. 자, 수리 실행은 1호와 2호. 1호 가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거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할 수 있어요. 요거는 등기가 실행됐으니까 제3자가 피해볼 수 있어. 당사자도 할 수 있고 제3자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대표적으로 이제 11번. 자, 요걸 한번 응용해 보자고. 등기한의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걸 그러면 찾아서 1번 지문 보죠. 자, 이 신청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분 시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기준과 관련돼서 X가 되네요.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지문은 무슨 지문이 나왔나 봅시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를 위법하다 하여. 상속인이라는 것은 상속인이 아닌 자는 직접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네. 자, 이 신청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해야 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제한이 없다. 3번으로 꾸려졌네요. 자, 4번의 이해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4번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5번의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 줄쳐놓고 각하 결정에 대한 이 신청은 등기한의 각하 결정이 부당하는 사유만 적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옳고 부당한 거, 부당이 되겠죠. 이거는 5번 지문이 우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신청에 대해서 요 주체, 객체, 기준, 제기간, 효력, 이 신청 관할 이 신청서 이게 뭐 잡혀있지 않고 이것도 잡혀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 신청을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법도 그래요. 민법도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해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틀이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암기하는 사이에서 우리가 응용력이 발생하고 순발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틀하고
암기를 해둬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 보면 이 신청을 자기가 요 6개와 관련돼서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자기 부당, 거부 혜택 각각 수리 실행 이걸 안다면 이 신청 나오라고 그래봐요. 얼마나 뭐 재밌는데 그 결정해서 그러니까 이 신청 문제 11번을 겁나한다라는 것은 이 신청을 대충 공부한다는 결론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과 관련돼서 이 문제로 샘플 문제로 잡아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2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12번까지가 이제 오늘 기출문제. 자, 15번까지는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12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주소 증명 정보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런 사람은 이제 풀겠죠. 법인에 있어서 법주. 그래서 법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법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원이 보여야죠. 1번은 X. 2번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 동그라미, 제대, 대. 그럼 정답은 1번이네. 2번이네. 맞죠? 제대. 애국인은 애출이죠. 애출. 그럼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그러면 애국법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와 관련돼서 작년에 27회 때 독자적으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문제 13번으로 가보죠. 자, 문제 13번은 다음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오래간만에 옳은 거 하나 나왔네. 1번입니다. 등기한의 처분에 대해서 이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또 틀렸죠. 그러면 1번은 X. 저번 전에 11번에서 풀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하고 등기 권리자도 제공한다고 그랬죠. 자, 등록세, 즉 세금 때문에 그래요. 자, 등록세와 취득세 때문에 문제가 그러죠. 그래서 2번은 또 X가 되네요. 자, 3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 필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이에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구만 한다고 그랬어요? 변호사,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 있죠. 4번은 X다. 자, 5번입니다.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건물의 전부라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라면 도면을 첨부해줘야 돼요. 거기서 전부를 잡아야 돼. 전부. 그래서 전부를 잡아야 돼. 그래서 5번은 X다. 그러면 문제 13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은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그런 것은 판결의 등기는 제외된다. 자, 기억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단독이죠.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가는 거 싹 지워. 3번, 5번. 자, 건저당 채권 채굴 감액이래. 감액은 말소 등기와 같죠. 그러면 건저당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건저당 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이 되네. 감액, 말소, 정액, 설정, 연장, 설정, 단축, 말소. 자, 그거 잡아야 돼요. 자, 이것의 법인의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단독 신청이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니은이 들어가면 다 틀렸죠. 근데 이제 뭐 1, 2, 4에서 니은 읽어볼 필요도 없었네요. 자, 이것이 안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면 일단 2번은 삭제. 그러면 1번하고 4번에서 우리가 봐야죠. 자, 성역지는 뭡니까? 성역지는 신청이고, 요역지는 직권, 여직, 미음이 들어가면 틀렸네요. 자, 리얼과 관련돼서 특정 유정에서 공, 그랬죠.
자, 포괄 유정은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고,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6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이죠. 옳은 것은 모두 고르라.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네. 박사 문제네. 자, 그러면 이제 2개씩 묶여 있고 3개, 4개 이렇게 묶여 있네요. 자, 기억부터 봐봐야 되겠네요. 법인 아닌 사자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법인 아닌 사자는 전자 신청의 부적격자죠.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 자,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삭제. 2번, 4번 삭제. 자,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 또 나왔네. 각하 결정은 뭡니까? 각하를 했으니까 제3자는 피해를 볼 수가 없죠.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럼 니은이 안 들어간 거 삭제. 그러면 1번 자동 삭제. 그럼 3번하고 4번 우리가 3번하고 5번에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니은을 읽어봐야 되겠네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의 임 동그라미 관할의 임권자는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러면 리얼이 들어가야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과 관련돼서 15번 문제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법인 아닌 사자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 각하는 제3자는 입히해볼 일이 없죠. 그러면 제3자는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이것의 공동 상생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전원 보상, 전원 보존 등기, 상속 등기는 전원되는 일부, 자기는 안 된다. 그래서 전원 보상, 자가용, 자점포.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하 사유. 자, 신청하는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일부, 자신의 지분이죠. 자,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정답은 자 5번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몇 번 외치고 갑시다. 2단, 이행 판결 2단. 자, 유정은 유공 공동 신청이 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단독 신청이 되죠. 그 다음에 전원 보상, 보전 등기, 상속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가용, 가등기는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지만 전원의 본등기는 실행할 수 없다. 자가용. 자점포는 포괄 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 자자용, 자점포, 전원 보상.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우리 절차와 관련돼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서산할 구멍은 있어요. 근데 우리 몇 문제 풀어봤지만 역시 기출문제는 돌고 있다는 걸,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약간 순발력이 떨어진 사람, 응용력이 떨어진 사람은 이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서 이해를 해서 모르면 자꾸 눈에 익숙해져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